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제프리 앱스타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상류층들과 굉장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성추행범인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일합을 겨루려고 관세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김회연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승진하셨나요? 일종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였잖아요. 그럼 한국일본만 맡으시다가 지금 동아시아 전체를 맡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그러면 승진하신 만큼 더 높고 날카로운 눈으로 뉴스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등장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제프리 앱스틴이라고 있더라고요. 앱스틴인가요? 그러니까 철자를 보면 앱스타인일 것 같은데 뒤에도 지금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본인이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앱스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타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앱스틴이라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앱스틴 하겠습니다. 사건 뭐 이제 차차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트럼프도 조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미 30년 전에 그리고 20년 전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 신문 보도로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 보도. 피해자면 그 미성년자 피해자인 건가요? 그렇죠. 성착취를 뭐 당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서 조사를 음. 받기도 했던 그런 아. 피해자인데 1996년과 2006년에 FBI에 그 트럼프를 본 적이 있다. 물론 이제 트럼프한테 뭘 당했다는 아니고 네네. 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 취지에서 두 차례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마리아 파머라는 여성입니다. 네. 뉴욕타임스에 보면 얼굴도 나오는데 1995년에 앱스틴이 이 여성을 불렀다고 해요. 사무실로 네. 오라고 네. 불렀는데 그때 트럼프가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서 아. 앱스틴을 만나는 거였는데 네. 일단 앱스틴이 오기 전에 두 사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반바지 입은 상태로 갔는데 네. 자기 다리를 뻔히 쳐다보더라. 네. 그래서 좀 무서웠다. 음.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 네. 뭐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네. 어쨌든 나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네.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앱스틴이 들어와서 저 여자 당신 아니야 라면서 트럼프를 데리고 나갔다. 저 여자는 당신을 위에 와 있는 게 아니야. 아,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러면 뭔가 뭔가 이상한 의미하는 게 상상이 이상하죠. 되는데 트럼프가 그 자리에 어떤 앱스틴이 중개하는 성매매를 하러 와 있었다 이런 암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6년에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네. 있었는데 그때도 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프리 앱스틴 관련된 트럼프 뭐 주변 네네. 인물에 대한 보도가 미국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네. 어떤 또 하나의 어떤 하나가 결정적인 나왔다. 그런 아. 보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본 거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사였는데 그거는 트럼프가 어떤 편지를 앱스틴한테 보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앱스틴과 제프리 앱스틴과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게 질문이네요. 건데요. 이게 왜냐면은 제프리 앱스틴 사건이 워낙에 충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좀 어떤 살펴보면 사건이었죠?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한 10년 정도 제프리 앱스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였던 성착취 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에서 30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인물은 미국의 월가에서 유명한 투자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만 일단 뭐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뉴욕에서 쿠퍼 유니언이라는 학교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뉴욕 대학교로 다시 편입을 했는데 졸업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편을 잡아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됐는데 네네네. 그 학위가 없어도 되는 모양이죠. 그러다가 네. 베어 스턴스 회장 아들의 과외 선생을 했던 인연으로 베어 스턴스에 입사를
하고 그래서 금융계에 입성을 한 걸로 네네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VVIP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투자사를 설립을 해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과 인맥을 이렇게 막 이제 쥐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이게 뭐 본인이 막 섬을 2개를 소유한 걸로 나오고 뭐 전용기를 탈 정도로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걸로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과연 그렇게까지 이걸 돈을 벌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네. 완전히 규명된 게 없습니다. 아. 그리고 월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도 앱스틴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과연 뭐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상류층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추문들에 끌어들였다는 그렇죠. 이 얘기가 성범죄 나오는 사건의 거예요. 본질이 그건데요. 1994년에서 2004년까지 본인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 카리브해에 있는 섬이죠. 그 섬에 미성년자들을 여성들을 데려다 놓고 네. 거기에 성 노예로 이렇게 착취를 하는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섬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못 도망가게 해 놓은 다음에 뭐 권력자들, 유명 인사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이름이 미국 사회에서 알려진 것도 아까 월가의 유명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네. 그것보다는 이 사건 때문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2005년에 이 사건이 그 한 10대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하면서부터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프리 앱스틴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굉장히 놀랬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인맥이 워낙에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때도 이미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가해자다 이런 건 아니고 고객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인맥, 이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뭐 앤드루 왕자,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이죠. 네, 영국 왕자. 그러니까 그 삼형제 중에 둘째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막 이 섬에도 왔다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게 90년대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피해자가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 그때 트럼프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트럼프, 앤드루 왕자 이러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도대체 없잖아요. 뭐지? 이 사람 뭐지? 이랬겠는데요, 경찰이? 그랬는데 이게 이제 FBI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FBI에 넘겼는데 주경찰이 하다가 이제 연방으로 넘긴 큰 거죠. 사건이 워낙에 돼서. 크니까. 네. 피해자가 한 30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FBI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수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이제 그 앱스틴이 고용한 변호사도 뭐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하고 당시 검사들이 고위층한테서 너무 깊이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 다친다. 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한국이나 이게 뭐 당시에 이제 그 연방 검사가 그 플리 바게닝, 플리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죄 인정하고 형 감량 받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 13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거대한 사건이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1년 1개월 살고 나왔어요. 수사가 2008년에 끝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완전히 끝나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뭐 그때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뭐 흐지부지 되는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뭔가 확증은 찾지 못했나 보네요. 보네요.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왜 나왔냐면은 트럼프가 인맥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집권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노동부 장관에 임명을 한 사람이 그때 제프리 앱스틴을 수사했던 검사였던 거예요. 그래요? 또 검사를 노동부 그러니까 이게 장관으로. 권력형 사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수사했던 검사가 갑자기 장관이 되니까 뜬금없이 또 노동부 장관이요. 사람들이 법무부도 아니고 트럼프가 막아줘서 고맙다라고 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공화당에서 그 여당에 당시 여당에서 이 검증을 하는데 왜 그렇게 유죄 협상을 해가지고 13개월형만 줬냐라고 했더니 장관 검증할 네, 때요. 네. 장관 그 연방 검사였던 노동부 장관 네네. 후보자가 정보기관에서 관리한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오. 했다고 이제 본인 입으로 하는 게 공개되진 않았는데 음. 어떤 이제 의원이 그렇게 비공개 이야기 청문회였나 네네네. 보죠. 그걸 이제 전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미스테리가. 아마 그러니까 앱스틴이 정보 자산 일종의 스파이 내지는 뭐 끈앞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정보기관에서 얘기를 들었다라고 당시에 수사 검사가 증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사가 제대로 됐냐 하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이 됐고 마이애미 헤럴드라는 그 지역지에서 아주 세게 취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장면들 갖다 쫙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니까 이제 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장관은 그리고, 못 하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앱스틴이 외국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에 입국을 할 일이 있었다가 잡혔어요. 다시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아니 앱스틴은 감옥 갔다 와서 끝났던 거 아니에요? 끝났던 거였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의혹으로 새로운 의혹이 이제 뭐 그 일단 들어왔을 때는 위조 여권 때문에 잡혔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분위기가 되면서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앱스틴이 붙잡혔지 않습니까? 네네. 감옥에 갇혔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은 권력형 범죄 뭐가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은 좀 이상한 네. 분위기인데 수사하면은 막 뭔가 네. 새로운 사람 이름이 막 나올 것도 같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입을 열면은 또 막 권력자들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는 저거 누가 가만 놔둘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많은 말씀들은 음모론들이기 때문에 음모론에 좀 동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저 괜찮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9년 8월 10일 네. 독방에서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진짜 이상하다. 재판을 안 이거는. 했어요. 재판까지도 못 재판 가고 못 받았습니다. 수사는 하던 중이었고요. 그렇죠. 감옥에 갇힌 그렇죠. 채로 구속 수사 중이었고. 그래서 오만 얘기가 이제 다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막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뭐 음모론 소설 한번 써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마다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소설에 나와도 조금 심한 정도의 상황인데. 그 이제 여자친구이면서 이 성매매 뭐 성착취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의혹을 받았던 길레인 맥스웰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버지가 생전에 이스라엘하고 소련의 정보기관에 연루가 됐던 것으로 이제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첩보 막 이런 걸 하고 있던 거 그러니까 아닌가? 소련의 정보기관 또 이것까지 나오고 점점 이거였죠. 그다음에 또 막 성접대했던 명단이 있는 거 아니냐? 앱스틴 리스트 지금 이제 이른바 리스트. 지금 저 미국 언론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 앱스틴 리스트인데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틴 그 사망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후보 때 이 음모론 하면은 또 트럼프 지지층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성격이 맞잖아요. 마가 지지자들이 음모는 뭐 피자집 맞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그것도 좀 이따 하죠. 트럼프 지지층이 이 음모론하고 친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지난 선거 작년 선거 이전에 본인이 나서서 앱스틴 이상하니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 뭐 그런 뉘앙스도 좀 풍기고 그랬었어요. 트럼프 본인이요? 네. 본인이 연루돼 있다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지자들은 또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깨끗하구나 이렇게 믿게 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앱스틴 사건에 본인이 연루됐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안 했나요?
본인은 관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언론에 막 나오는. 본인은 이제 관계 없다는. 없다. 본인은 그거랑 관계 없고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저 리스트를 공개하냐 마냐의 이건데. 네네네. 앱스틴하고 트럼프는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몇 개 가져와서 슬라이드 아마 지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제작진에서.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 한 15년 정도 알고 지냈다고 하고요. 지금 맨 왼쪽에 젊은 트럼프고 그리고 바로 옆에가 멜라니아. 가운데 있는 멜라니아고 이제 지금 앱스틴이고 부인이고 앱스틴 여자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친하게 지냈네. 4명이 이렇게 모일 정도로. 그리고 커플이 만나가지고 뉴욕 매거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틴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훌륭한 사람이냐,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이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한다. 그리고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2004년에 한 플로리다 부동산 매입하려고 경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이가 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겨서 트럼프가 낙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두 사람이 교류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 건 맞고, 그런데 뭐 앱스틴 사건하고는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그 리스트를 공개할 수도 있고 앱스틴 사건을 파볼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선거 때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이번에 그 지금 이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워싱턴에서 취재진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앱스틴 문제에 대해서 당신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알겠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 같냐라고 했더니, 그 양반들이 왜 그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지루한 얘기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에 좀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음모론에 아주 기울어 있는 트럼프 지지층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좀 파헤치고 싶은데 지금 트럼프가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보수층 내에서 약간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균열 같은 분위기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도 원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파일이 그 앱스틴 리스트라는 게 있고 이게 공개되면은 고위 인사들이 드러날 거고, 그러면 앱스틴이 자살로 죽은 것도 아닐 거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그러면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민주당의 고위 정치인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워하는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부자들, 맞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야 스토리가 완성되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작년 대선 때는 앱스틴 사건과 관련해 내가 취임하면은 앱스틴 사건 기밀 문건 공개하겠다라고 했고, 법무장관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법무장관은 임명받은 사람이 본디라는 장관이 있는데, 본디 장관도 올해 2월에 저 언론 인터뷰할 때 앱스틴 고객 리스트가 내 책상에 있다라면서. 그래요?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지지자들은 이제 막 저것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박살낼 수 있어 막 이런 분위기가 됐던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가 관심도 없는 건데 왜 이런 거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모두가 지금 그 리스트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책상에 있다면서요. 그럼 책상에 가보면 되겠네. 근데 이제 법무부하고 FBI에서 지난 7월 7일에 발표를 했어요. 앱스틴은 자살한 거고 유력 인사 고객 명단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황당하게 됐습니다. 책상 위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근데 그 음모론이라는 게 큐아논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앱스틴 음모론하고도 큐아논이 연결돼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큐아논은 근데 원래는 그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무슨 워싱턴의 피자집 지하에서 뭐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무슨 아동 성매매하고 뭐 그런다는 걸 포함해가지고 막 엄청난 음모론, 민주당 공격하는 음모론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큐아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이 방송은 음모론 방송이 되는데요. 그 미국의 이제 극우 성향 그 커뮤니티 게시판 4chan이라고 있죠. 4chan에 Q Clearance Patriot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Q Clearance라는 건 뭐냐면은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 최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Clearance라는 게 그 권한을 통과한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Q Clearance는 그걸 의미하고,
패트리엇은 애국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에서부터 뭔가 정부 관료인가 하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7년 10월부터 글을 썼습니다. 썼는데 익명의 Q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Q 아노니머스에서 Q 아논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 처음 남겼던 글 제목이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Q 아논의 주장은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폭풍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단은 큐아논이 음모론으로 이렇게 막 발전했던 발단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선 때였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 이메일을 해킹하고 위키릭스에 넘기고 위키릭스에서 그거를 공개해버리고 뭐 힐러리 이러면서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인데 국무부 그렇죠. 이메일 아니고 보안 안 되는 개인 이메일 사용했다. 그렇죠. 뭐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클린턴 이메일에 막 그 공직자들의 이메일이 막 들어있고 이러니까 뭐 물론 전 세계 적성 국가들 또는 뭐 우방국들도 다 들여다보려고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건 물론이었지만 음모론자들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네. 보면서 그 존 포데스타라고 네네네. 그 클린턴 가족하고 아주 가까운 그 아주 저 선거 고문이기도 했었던 인물의 이메일에서 치즈 피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치즈 피자가 뭘까? 음모론자들은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CP 치즈 피자 CP 차일드 포르노. 그래서 어린이 포르노구나. 암호다. 어린이 포르노 암호다. 이거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민주당 고위공직자들이 아동 포르노를 주고받았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포데스타가 친하게 지냈던 피자 가게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커밋 핑퐁. 이름도 이것도 CP죠. 그래서 이 피자집에서 비밀의 방이 있고 거기에서 민주당 정치인들 부자들이 애들을 납치해가지고 사탄 숭배 의식을 하고 그 피를 나눠 마시고 뭐 그런다. 그런 정도로 음모론을 막 펼치는 곳인데 그까지 갔어요. 지금 앱스틴 의혹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던 큐아논이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은 괜찮은데 그 큐아논의 경우에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프리 앱스틴이 2019년 8월에 숨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한 반년 있다가 시작되는 코로나를 만나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접촉보다는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폐쇄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계속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큐아논은 제프리 앱스틴의 죽음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축을 형성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그 2021년 선거 때 그때 그 있었던 의회 점거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에서 그 제프리 앱스틴이 어떤 정치적 소재로 등장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한 음모론자의 이야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이 가짜 뉴스를 믿게 된 일종의 뭐 유튜브 시대의 어떤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프리 앱스타인한테 도널드 트럼프가 옛날에 그림을 그려서 사인을 해서 선물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근데 그게 어떤 여성의 그 굉장히 그 은밀한 부위까지 다 드러낸 굉장히 그 야한 그림이었다. 이른바 이런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즈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맞장구를 치면서 앱스틴하고 트럼프가 어떤 교류가 있었다 계속 쓰더니 오늘은 심지어 어떤 기사를 썼냐면 뉴욕타임즈에 방송 바로 직전에 보니까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앱스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앱스타인을 완전히 연결시키는 기사가 미국 언론에서 정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지지층이 지금 믿고 있는 음모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소재로
앱스틴을 쓰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면은 트럼프 지지층은 다시 트럼프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근데 소재를 쓰고 있는 건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 앱스틴 관련 정보 공개를 하자라는 게 굉장히 초당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전부 다 다수가 정보 공개해야 된다는 건데, 다만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 주류 정치인들이 트럼프 입장을 계속 옹호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겉에서 보기에는 트럼프 지지층 또는 미국의 보수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이 약간 균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민주당 쪽이 뭐 지금 잘해서 얻은 점수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있는 선거도 아니지만 내년 중간 선거를 네. 벌써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걸 보면 생각보다 큰 정치적 사건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뭐 마가가 이런 방식으로 쭉 가다가 트럼프 사건 때문에 분열되거나 하면은 의석을 많이 잃겠죠? 그렇죠.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뭐 이탈을 한다거나 균열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쉽지 않을 수 있죠. 내년 11월 중간 선거인데 하원이 과반을 잃으면 사실은 관세 협상이고 뭐고 트럼프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앱스틴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앱스틴 사건을 아예 재수사를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나라가. 사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앞장서서 막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일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지형에서. 근데 뉴욕타임즈도 맞장구를 치고, 뉴욕타임즈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정도 위치에 있다고나 할까? 이렇게 막 죽이 맞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조선일보하고 한겨레가 막 공조하면서 보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되도록 결국 만들었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위기 벗어날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되겠는데요. 네. 음모론이 일단 음모론 남은 상태인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죠? 앱스타인이라고 찾으면 바로 나올 텐데요. 알겠습니다. 김혜연 편집장님 하고 오늘 방송 진행했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5시 50분에 매일 라이브 진행하니까요. 내일도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고 김혜연 편집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